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1-2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관성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요거를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운동 상태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제 정지에 있거나 또는 이제 운동하고 있는 상태,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놈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놈은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요것이 이제 관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할 건데,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지에 있는 놈이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관성을 정지관성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가 하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버스가 정지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타 있다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 오른쪽으로 좀 출발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출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잡이 잘 안 잡고 있으면요, 여기 이제 뒤쪽으로 몸이 이렇게 쏠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꽈당하고 엎어질 수도 있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정지관성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버스와 함께 같이 여기서 정지해 있었죠, 그쵸? 근데 출발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그러한 정지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로 쏠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정지관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사실 뭐 이거 당연히 이거 누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관성이라는 말을 몰라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러한 현상을 관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뒤로 갔다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고, 그렇게 뒤로 쏠린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제 뒤로 쏠린 건 아니에요. 그쵸? 바깥에서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제 요 위치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대로 있으려고 한 거지,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에서부터 더 뒤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리 쪽이 앞쪽으로 딸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내부에 있는 사람은 이제 뒤로 쏠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현상이다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천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천장이 있는데, 천장에 이렇게 이제 추가 실이 하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이제 실이 하나 이제 또 더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를 이제 잡고 있다가 좀 빠르게 확 잡아 당기면은 밑에 있는 실이 끊어집니다. 밑에 있는 실이 끊어져요. 밑에 있는 실이 끊어지는데, 그 이유도 뭡니까? 요 추라는 것이 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좀 커가지고 밑에 있는 실이 이제 툭 하고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것을 갖다가 이제 천천히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제 그 장력이 결국에는 여기 위에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천천히 잡아당기면은 위쪽이 끊어지고요, 빠르게 잡아당기면은 아래쪽이 끊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정지관성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요거 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친구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저한테 추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추를 매달아 놓고 이게 잡아당길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련된 현상 좀 더 일반적인 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옆에 이제 그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좀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쭉 좀 뽑다가 이렇게 뭐 두 손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요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확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확 잡아 당기면은 이게 톡 끊어지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현상이에요. 천천히 잡아 당겨 보세요. 천천히 잡아 당기면 이게 그냥 줄줄줄 풀리고 안 끊어집니다. 근데 확 잡아 당기면은 그 부분이 탁 하고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관련된 게 바로 이제 정지관성에 해당되는 현상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운동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계속 이제 운동하려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버스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끽하고 멈춘 거예요. 끽하고 정지를 딱 한 거예요. 정지 딱 멈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잡이 잘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쪽으로 훅 날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칩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것도 이제 왜 그럽니까? 얘가 이제 왜 앞으로 꼬꾸라집니까? 운동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근데 그때 여러분들도, 이 버스에 있는 여러분들도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이 크니까 순간적으로 멈추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다리 쪽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어도 상체 쪽은 운동하려는 하는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훅 하고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운동 관성의 하나의 예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예시가 있지만 또 이제 하나의 예시만 더 들어보자면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돌이 있었네요. 근데 돌을 미처 못 본 거예요. 그래갖고 걸어가다가 이제 돌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죠. 예,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가다가 이제 탁 돌 만지면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운동 관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런 걸 이제 운동 관성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운동하려는 하는 성질이 있다. 근데 그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 관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상체 쪽이 계속 운동하려고 하면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다. 여기는 이제 틱 걸려서 멈췄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시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이제 그 예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이제 문제집에 있는 내용,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이 관성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의 크기는 간단합니다. 관성의 크기는요, 언제 더 크냐? 관성의 크기는요, 그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큽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100kg짜리 물체가 있다라고 해 봅시다. 처음에 둘 다 정지에 있었어요. 그럼 둘 다 정지 관성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지 관성이 누가 더 큰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네들을 움직여 보면 돼요. 근데 움직일 때 누가 더 쉽게 움직입니까? 얘가 더 쉽게 움직이죠? 얘는 더 움직이기 힘들겠죠?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질량이 크니까 정지 관성이 크다. 그래서 얘는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크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기 더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자, 운동하고 있는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1kg짜리가 이쪽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kg인 물체가 이쪽으로 이제 같은 속도로, 둘 다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운동 관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운동 관성이 누가 크냐? 그걸 확인해 보려면은 얘네들을 멈춰보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멈춰보는 거예요. 여기다 서 있다가 날아오는 거를 멈춰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얘가 쉽고 얘가 어렵겠죠.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얘가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 얘가 질량이 크니까 운동 관성이 커서 얘는 운동하려는 성질이 더 크다. 따라서 얘를 멈추기가 더 힘들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운동 관성이 더 커서 얘는 운동하려는 성질이 얘보다 더 크다. 그래서 멈추기 힘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성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으니까 예시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1-2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F는 m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가속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먼저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힘에 비례합니다. 예,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힘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요 놈이 이제 처음에 이제 0초일 때 정지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한테 이제 힘을 준 거예요.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10N의 힘을 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마찰이 없다고 하면은 뭐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2kg인 물체한테 10N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한 1초 정도가 지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속도가 생길 텐데 속도가 대략적으로요 5m/s의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예.
뭐 힘을 주면 빨라집니다. 근데 이제 1년의 실험 결과 이제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제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속도가 이제 0이었어요. 그때 처음에는요. 그렇죠? 정지해 있었다가 이제 5가 됐으니까 속도가 5만큼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m/s만큼 속도가 증가한 겁니다. 1초 동안에. 그렇죠. 뭐 그래 이런 상황이 하나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가속도하고 힘하고 이제 비례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힘을 요번엔 여기다가 조금 더 크게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수평면이 있고요. 역시나 이제 질량이 2kg인 물체가 0초일 때 정지해 있었는데 만약에 아까는 이제 10N이었지만 요번에는 20N의 힘으로 힘을 2배를 증가시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힘을 2배를 증가시키면은 요 놈이 지금 힘은 20N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초가 지난 다음에 요 놈의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10m/s가 됩니다. 예. 역시나 이제 속도가 증가를 하는데 힘을 더 강하게 줬더니 속도가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정지해 있었다가 플러스 10m/s만큼 증가를 했죠. 예, 1초에 10m/s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식을 알 수가 있냐면요. 힘이 10N일 때보다 20N일 때 속도의 변화량이 5m/s에서 10m/s가 된 겁니다. 힘을 2배 증가를 시켰더니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2배가 되었죠. 예,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을 2배 하면은 가속도도 2배가 증가한다. 따라서 가속도하고 힘은 비례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가속도라는 게 이번에는요. 질량의 반비례를 합니다. 가속도라는 게 질량의 반비례를 합니다. 역시나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을 그대로 한번 따와볼까요? 20N의 힘을 준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제 계속 20N의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2kg의 물체한테. 여기를 이제 0초, 여기를 1초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정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 똑같이 할 거니까 속도가 10m/s가 됐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2kg인 물체한테 20N의 힘을 작용을 했더니 속도가 10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1초에 플러스 10 이렇게만 써볼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하고 질량 관계를 알아봐야 되니까 힘은 고정시키고요. 질량만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 2kg짜리가 아니라 4kg짜리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4kg짜리.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이 힘은 고정이에요. 20N의 힘을 작용을 하면은 요놈의 이제 속도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4kg짜리한테 20N의 힘을 주면은요. 여기가 0초 상황, 여기가 1초 상황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정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요. 아무래도 똑같은 힘을 주는데 질량이 더 크니까 좀 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덜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놈의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5m/s가 됩니다. 예, 5m/s가 됩니다. 실험을 함께 되면은요. 그랬을 때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5m/s가 됐죠. 처음에는 10m/s였어요. 그런데 질량을 2배로 하니까 속도의 증가량이 절반으로 줄었네요. 그쵸? 질량을 2배로 증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증가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배 증가시켰더니 2분의 1이 됐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실험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제가 나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건 숫자는 좀 맞춰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힘이라는 것하고 그다음 질량이라는 것하고 뭐 비례, 반비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합쳐서 한 번에 얘기를 해보면은요. 결국에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힘의 비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질량의 반비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한 번에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질량을 이쪽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옆으로 쭉 쓰게 되면은, 그리고 또 힘을 맨 앞에다가 쓰면은 요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비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비례 관계를 찾고, 그 다음에 상수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수를 1로 잡고요. 그냥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가속도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힘이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가속도의 법칙. 예, 가속도의 법칙이라 부르고 기호로 나타내면은 힘은 F, 질량은 M, 가속도는 A니까요. 여기서 바로 F는 MA 요런 식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F는 ma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앞부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것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저랑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공간 좀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예시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질량이 이번에는 뭐 4kg짜리 물체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8N의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가속도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F는 MA, 일단 틀을 쓰시고요. 힘이 8N이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4kg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가속도니까 이때 A는 얼마가 됩니까? A는 나누기 하시면은 2m/s 제곱.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알게 되면은 모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 이제 그려주신 다음에 기울기 2짜리 쫙 그려주시면은 얘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얼마만큼 이동을 하는지 이런 거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는 MA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얘한테 이제 힘이 어떻게 작용하면은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서 조금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F 자리는 꼭 이제 힘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F 자리는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합력을 쓰셔야 되거든요. 합력을 쓰셔야 되거든요. 또는 이제 R자임을 쓰셔야 돼요. 그럼 바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kg짜리가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16N, 그리고 만약에 왼쪽으로 뭐 8N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상황에서 또 우리가 F는 MA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힘이 두 개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뭐 16만 넣거나 뭐 8만 넣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합력 또는 R자임을 여기다가 써주셔야 돼요. R자임.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16N 그리고 왼쪽으로 8N이니까 결국에 R자임은 오른쪽으로 8N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막 3개 작용하면 3개 다 일단은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합력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좀 어렵지만 이제 시그마 F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좀 좋아요. 시그마 F, 시그마는 이제 다 더하라는 뜻이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8 넣으시고 질량 2 곱하기 A 하신 다음에 가속도 A는 뭐 4m/s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는 MA인데 이 자리에다가 이제 힘을 다 더한 것들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 점 하나 좀 주의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뉴턴의 제2법칙, 한글로 하면은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는 이제 더 간편하게 이제 F는 MA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가속도라는 게 힘하고 비례를 하고 가속도라는 게 질량하고 반비례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법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잘 내용 이해하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요쪽 파트의 문제를 잘 맞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1-2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이라는 것이 이제 작용이 있으면 이제 반작용도 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방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바로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시로는요. 일단은 여기에 벽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몸통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꽝 박는 거예요. 꽝 박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제 튕겨 나오죠. 그렇죠? 튕겨 나와요. 내가 밀었는데 내가 튕겨 나오네? 뭐 그리고 나도 아파요. 내가 저거 벽한테 이제 타격을 줬는데 나도 아픕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작용반작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이제 동그란 게 사람입니다.
일단은 사람이 뭔 짓을 했습니까? 사람이 벽을 밀었죠. 그쵸? 예, 사람이 벽을 밀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사람이 벽을 밀었다. F4벽 이렇게 쓰고 좀 풀었으면은 사람이 벽을 밀었습니다. 사람이 벽을 미는 힘. 미는 힘. 이렇게 좀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까요? 주황 색깔을 갖다가. 그런데 이때 사람도 반드시 아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동시에 벽도 사람한테 힘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요것을 갖다가 F 벽사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이 풀었으면은요, 벽이 사람을 밀었기 때문입니다. 벽이 사람을 미는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도 튕겨나가고 아프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는 이 사람이 벽을 미는 힘과 벽이 사람이 미는 힘을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두 힘은요,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찍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거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사람이 벽을 밀었죠. 근데 얘는 벽이 사람을 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벽을, 근데 벽이 사람을. 얘네 둘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주어하고 목적어가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문장만 보고도 얘네들이 이제 말 바꿔서 성립을 하게 되면은 뒤에는 똑같고요. 앞에 있는 그 주체들이 말 바꿔서 성립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이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힘이라는 것은 이제 홀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쌍방으로 좀 작용을 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 예시 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바닥이 있습니다. 예, 지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 걷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발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발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발이에요. 좀 잘 그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발이 있습니다. 걷죠. 앞으로 나아가면서 걷습니다. 근데 이제 걷는 것도 우리가 작용반작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사람이 발로다가 바닥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F 발로 바닥을 밉니다. 풀었으면은요, 발이 바닥을 미는 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바닥도 발을 밀어줍니다. 거꾸로요. 위쪽으로다가 반대 방향으로다가 밀어줍니다. F 발 이렇게 좀 한번 써볼까요? 얘는 바닥이 발을 미는 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서 쓸 수가 있겠죠? 요런 두 관계에 있는 힘도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요.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어쓴 글에서 발이 바닥을, 그 다음에 바닥이 발을, 얘네 둘이 말 바꿔서 성립을 하게 돼요. 이런 것만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걷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가 바닥을 미니까 바닥이 우리를 밀어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서 두 개는 뭔가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두 물체에 관해서 작용 반작용을 얘기를 했다면은 이 물체들이 좀 떨어져 있어도 작용 반작용 관계는 성립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달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중력이 얘네들한테는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서로 못 도망가고 지금 같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 주변을 이제 달이 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는 이제 질량 중심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둘 다 돌고는 있지만 뭐 우린 지구에 사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달이 이제 못 도망가고 지구 주변을 뱅뱅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제 작용반작용을 얘기를 하면은 일단 지구가 달을 당깁니다. 요거를 FG 달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예, 풀었으면 뭐라고요?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 요거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이제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달을 당기면 달이 지구를 당길 때 그 힘이 요겁니다.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풀었으면은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밑에 쓸까요? 지구를 당기는 힘.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얘네 둘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과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똑같아요. 얘네 둘의 크기는 똑같아요. 뭐 하나가 더 크다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때도 이제 풀어 쓴 거 보시면은 달이 지구를, 지구가 달을, A가 B를, B가 A를 말 바꿔서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잘 캐치해 주시면은 작용 반작용 관계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시가 이제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힘을 좀 풀어서 이제 좀 써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힘을 항상 표현을 할 때는 누가 누구를 뭐 당기거나 미는 힘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어쩌고 하는 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작용 반작용 관계를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예, 기타 뭐 어려운 문제들은 뭐 가져오시면은 제가 같이 이제 풀어 드릴 거고요. 예, 수업 시간에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1-2 힘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힘의 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요,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걔네들을 이제 어떻게 합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수평면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물체가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얘한테 이제 오른쪽으로 5N의 힘이 하나 작용하고요, 또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합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좀 더 길게 그릴게요. 오른쪽으로 15N의 힘이 작용한다. 예,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는 그냥 숫자들 더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은 얘네들의 오른쪽, 둘 다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이제 오른쪽 방향이 바로 이제 합성된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자임 또는 합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반대 방향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역시나 이제 평면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 이제 물체 하나 좀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왼쪽으로 예를 들어서 5N의 힘이 작용하고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제 합성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 크기는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5니까 10 빼기 5. 이렇게 하는 게 좀 깔끔하겠죠? 뭔가 느낌적으로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5N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방향은 큰 쪽의 방향이 바로 합성된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덧셈 뺄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은 이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얘네 둘의 힘이요,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인 경우에는 살짝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물체가 하나가 있는데 위쪽으로 3N의 힘이 하나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N의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합성된 힘의 방향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네들을 갖다가 한 변으로 하는 요런 이제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합성된 힘의 크기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크기를 갖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온 게 바로 요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이제 5N, 요렇게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방향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대각선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위쪽으로 역시 똑같이 3N, 오른쪽으로 4N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도 되지만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은 이 화살표를 갖다가 뚝 띄워가지고 위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흔히 뭐 꼬리 물기 이렇게도 뭐 부르게 되는데요, 얘를 뚝 띄워가지고 요 작용점을 4N짜리의 작용점을 3N의 여기 머리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처음 시작점 여기에서부터 맨 끝점 이렇게 이제 따라갔을 때 여기가 맨 끝점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 초록 색깔이 또 합성된 힘의 방향이다, 또 힘의 크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이제 값은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5N.
그래서 흔히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법, 요거를 이제 삼각형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잘했어요. 요렇게 이제 잘했는데, 요렇게 딱 보고 갑자기, 이 물체에는 힘이 하나, 둘, 세 개나 작용하네. 그러니까 또 합성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황 색깔이 지금 합성한 힘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이 합성된 주황색 힘 하나를 보시든지, 아니면 원래 힘 3N하고 4N짜리 두 개를 보시든지, 그래서 하얀색 두 개를 보시든지, 또는 주황색 하나를 보시는지 이렇게 시야를 구분을 해서 이거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다 그려놓고 힘이 3개라고 작용하시면 3개가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요. 이제 힘이 비스듬히 이제 작용을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이거의 이제 연장선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F1이라고 하는 힘이 하나 작용하고요. 이쪽으로 F2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주고 여기 끝에서부터 이 대각선의 길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F1과 F2를 합성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응용을 해가지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구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안 나와요. 구하라고.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꼬리물기 또는 삼각형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F1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F2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F2를 갖다가 이쪽으로 뚝 띄워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F2가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F2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이은 이 초록색 선이 바로 F1과 F2를 합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에 이제 그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각선의 길이를 통해서 합성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띄워가지고 다른 쪽에다 갖다 붙이면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F2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도 되지만 F1을 띄어다가 였다 갖다 붙여도 돼요. 예, F1을 갖다가 띄어다가 였다 갖다 붙여도 답은 똑같습니다. 여기도요, 4N짜리를 위로 갖다 붙여도 되지만 3N짜리를 오른쪽에다 갖다 붙여도 역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물리학원에서 주로 간단하게 이제 요거 이제 많이 물어볼 건데요. 그래도 요거 좀 참고는 한번 해 둡시다. 요렇게 하는 것들 참고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1-2 힘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중력의 크기부터 좀 알아볼 건데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흔히 중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중력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질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당기는 힘밖에 없습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은 그 크기를 구하는 공식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 크기를 F라고 둔다면은요, 일단은요, 얘네들은 두 질량의 곱의 비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거리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로서 만류인력 상수 G값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제 중력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력 F는 R 제곱분의 GMM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 이제 물리학 문제에서는요, 물리학 1 문제 쪽에서는요, 주로 이제 지표 근처에서 이제 중력이 얼마냐,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표 근처에서는요, 지표 근서, 지구 지표예요. 지구 지표의 근처에서의 중력 공식을 조금 단순화한 식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지구예요. 중심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을 라지 M 이렇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 이렇게 두고요.
지표 근처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보통 지표에 딱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 기럭지는 이제 H라고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표 근처에서 중력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가요? 일단은 원래식, 중력식 또는 이거 만유인력 공식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요 식을 이제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그럼 만유인력 상수 G를 쓰시면 되겠고요. 요 물체의 질량 스몰 m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지구의 질량, 얘하고 얘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니까 지구의 질량 라지 m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 사이의 거리를 할 때는 질량 중심에서부터 이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구의 중심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도 질량 중심인데 이 물체 우리가 할 때도 보통 우리 물리학 문제에서는 물체의 크기나 부피를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물체까지의 거리 하면은 물체의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R하고 H만큼, R 플러스 H만큼 이 두 물체는 이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제곱이니까 R 플러스 H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것이 이제 얘네 둘이 서로 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네를 계산을 할 때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입니다. 6,400km. 근데 이제 지표 근처라고 해봤자 몇백 미터 된단 말이에요. 뭐 몇십 미터라든지.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 라지 R 값에 비해서 요 스몰 h 값은 굉장히 작다라는 가정하에 이 h 값을 무시합니다. 이 h 값을 무시해가지고 요 값을 약 g 그리고 h를 무시해가지고 그냥 r만 남겨요. 그래서 r제곱 분의 m 곱하기 m.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G값하고 R값하고 M값 요거는 이제 알려져 있는 값이에요. 요건 상수값이고 지구의 반지름이고 지구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갖다가 이제 미리 계산을 좀 해요. 요 값을 미리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9.8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그 물체의 질량 m 요렇게 놓으면은 m 곱하기 9.8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력식을 조금 더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지표 근처에서요. 예, 지표 근처에서만이에요. 너무 멀리 가면 또 안 됩니다. 너무 이제 멀리 저기 달나라 가고 저기 다른 저기 은하계 가면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서 중력이 굉장히 작아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지표 근처에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 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학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냥 뭐 지면이 있고 물체가 뭐 몇 미터 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력식은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는 걸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좀 일반화 시키면은 이제 m은 요렇게 그대로 냅두고요. 9.8을 갖다가 특별하게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면서 g 요렇게 이제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은 간단하게 mg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 9.8을 곱했거든요, 질량에다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하고 이제 3학년 들어오면은 요 G값을 갖다가 약 어떻게 두냐면은 G는 약 10.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근사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요렇게 이제 써 있어요. 이제 문제들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문제 말미에 가로치고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한다. 요렇게 이제 많이 써 있거든요, 표현이. 그거 보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단순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질량에다가 곱하기 10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식까지, 요 공식을 쓸 일은 이제 거의 없으실 겁니다, 물리학원에서. 그래서 이거 중력하면은 mg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지표 근처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요 놈의 그 중력은 얼마인가?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화살표 해주시고 mg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면 돼요. 방향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지구 중심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제 중력은 작용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연직 아래 방향,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과 수직한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해주시고 mg 하시면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좀 숫자로 만약에 좀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만약에 질량이 2kg이다. 2kg의 물체가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중력은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좋습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하셔가지고 20 뉴턴, 힘에 달하는 뉴턴이죠. 그래서 20뉴턴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중력과 속도는 뭐 10이다 써 있고요. 이렇게 숫자 구체적으로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힘을 구체적으로 이제 20뉴턴입니다. 이렇게 중력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럼 예시 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계속 이제 지구 근처에서, 지표 근처에서, 그러니까 지구라는 그 행성의 지표 근처에서 중력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60kg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질량이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인가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약 10을 곱하셔가지고 600뉴턴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 또는 이제 물체를 할 때도 요게 이제 중력이에요. 중력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무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게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무게를 구하시오. 그럼 또 이제 600뉴턴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무게를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60 곱하기 1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60kg은 뭐죠? 요거는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너 몸무게가 얼마야? 그럼 이제 뭐 60kg이야. 이렇게 답변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너 몸 질량이 얼마야? 했을 때 60kg이야.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고 몸무게가 얼마야? 그럼 그 질량에다가 곱하기 10을 한 거를 답변하셔야지 원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력하고 무게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질량하고는 다른 거다. 질량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야지 중력 또는 무게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풀었으면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되겠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거기까지 얘네들이 다 같은 어떤 중력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달에 갔을 때의 상황하고 좀 엮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달에 갔어요. 달에 가면 질량이 얼마죠? 60kg입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서 뭐 지구에 있든 달에 있든 똑같습니다. 예, 뭐 태양에 있든 똑같습니다. 우주 한복판에 있든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달에 가면 이제 뭐 6분의 1이 된다, 6분의 1이 된다 하는데 무엇이 6분의 1이 됩니까? 예, 중력이 6분의 1이 되는 거죠. 중력이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에 가면은 아무래도 얘는 좀 쬐끔하고 그 다음에 질량도 좀 작아가지고요. 얘는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은 중력이 100뉴턴이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100뉴턴으로 주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은 중력 또는 무게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질량은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중력에 대한 공식 요거 당연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흔히 결과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mg 요 표현 지표 근처에서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시로 문자로 나오면 그냥 mg 답변하시고 숫자로 나오면은 이렇게 곱하기 10 하셔서 20뉴턴 이런 식으로 좀 답변 잘 해주시고 질량이라는 것과 무게라는 거 그를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1-2 힘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직 항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요, 지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놈이 이제 가만히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요 놈에 일단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은 얼마입니까? mg. 요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 가만히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력만 작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력만 작용하고 있으면은 아래쪽으로 속도가 변하는 그러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 가만히 있다라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으려면은요, 반드시 이게 합력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도 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위쪽 방향으로 존재하는 힘이 뭐냐면은 바로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됩니다. 지면이 물체를 위쪽으로 떠받치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지면이 물체를 위쪽으로 떠받치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수직 항력 요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걸 또 이제 풀어쓴 말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떠받치는 힘.
또는 뭐 물체를 미는 힘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이런 거를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중력하고 크기가 같겠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mg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하고 크기가 같아가지고 합력이 0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가만히 있다.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흔히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물체가 하나가 있으면은 중력과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호로는 보통 이제 라지 n 이렇게 이제 많이 써요. 라지 n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좀 예시를 근데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체가 있는데요. 질량이 2kg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은 중력부터 표시를 하는데, 중력은 얼마입니까? 곱하기 10하니까 20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항력이 있을 겁니다. 수직항력은 기호로 N 이렇게 이제 두시면 되겠고요. 요게 하나만 이렇게 힘들이 존재한다면은 요 수직항력의 크기는 20N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직항력은요, 이제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뭐 질량이 2kg 있으면 수직항력은 항상 20N이냐,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 건데, 만약에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위쪽으로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아직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 10N의 힘을 줘갖고 당기고 있는데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중력은 안 변하겠죠. 중력은 이제 지구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에다가 10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력은 20N 그대로예요. 자, 그랬을 때 얘 지금 중력이 아래쪽으로 10N, 그 다음 위쪽으로 사람이 10N입니다. 그러면은요, 얘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쪽으로도 힘이 존재를 해야 돼요. 위쪽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10N이라는 힘이 존재를 해야지 얘네 위에 있는 거 20N, 아래에 있는 거 20N 해가지고 합력이 빵이 되거든요. 요때 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겠습니까?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죠. 바로 수직항력이 되겠죠. N, 수직항력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항력은 이런 상황에서는 10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항력은 뭐 이제 질량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관계는 있겠지만, 요것만 보고 무조건 질량이 2kg일 때는 수직항력도 20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 힘들을 다 일단은 써보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질량이 2kg인 물체인데요. 계속 2kg짜리로 할게요. 사람이 지금 20N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 사람. 그냥 이렇게 쓰시고 20N. 그리고 물체가 아직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역시나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들릴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중력이 20N, 중력은 안 변합니다. 요럴 때 이제 수직항력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은요, 수직항력 N, 수직항력은 얼마가 됩니까? 요럴 때는 빵이 됩니다. 빵. 뉴턴까지 좀 써볼게요. 빵이 됩니다. 수직항력이 이럴 땐 당연히 빵이 돼요. 수직항력을 풀어서 얘기한 게 뭐라 그랬죠?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당기는데 중력하고 거의 동일한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이게 들릴랑 말랑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막 들릴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들지는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 그럴 때 수직항력은 0이겠죠. 들릴랑 말랑할 때 당연히 뭐 지면이 떠받치는 힘이 없겠죠. 맞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직항력은 그때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 힘들 다 표시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 지면이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빗면에서도 있고 벽면에서도 수직항력이 있고 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문제들에서는 보통 이제 지면에서의 수직항력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면에서의 수직항력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1-2 힘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과 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실을 좀 그려볼 건데요. 실은 보통 이제 천장에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에 이제 물체가 매달려 있는 그림 하나 그릴 건데, 실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그리고 이제 확대를 좀 해가지고 요렇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실이에요. 그리고 요 실은요, 끊어지지 않고 질량도 없다라는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 끝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요. 이제 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질량이 2kg인 물체가 하나 매달려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은 이제 간격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짝은 이제 간격이 다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힘을 잘 표시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일단 가장 만만하게 뭡니까? 중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을 먼저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은요, 질량이 2kg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10만 곱하면 되겠죠? 2 곱하기 10 해가지고 중력은 20N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이유요.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실이 물체를 위쪽으로 당겨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이 물체를 위쪽으로 당겨주고 있는 힘도 역시나 20N이 있어야겠죠. 좀 한글로 좀 써보겠습니다. 요것은 갖다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요 크기가 얼마라고요? 요 크기는 이제 20N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제 작용반작용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이 물체를 당겨요. 그러니까 물체도 실을 당기겠죠? 물체가 실을 당깁니다. 요건 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물체가 실을 당깁니다. 아래로 당기겠죠? 물체가 실을 당기고 있습니다. 실을 당기는 힘. 요거는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작용반작용이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20N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킹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요 실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쵸? 실도 가만히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제 20N이 작용하지만 이제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천장이 요 실을 갖다가 위로 당겨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것은 천장이 실을 당기는 힘,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요 힘의 크기도 얼마가 됩니까? 20N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써야겠죠? 예, 천장이 실을 당기고 있습니다. 천장이 실을 당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반작용에 의해서 실도 천장을 당겨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화살표 해주시고, 요것은 이제 실이 천장을 당기는 힘.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크기도 역시나 이제 20N.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실이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얼마냐? 그리고 물체가 실을 당기는 힘은 얼마냐? 그 다음에 실이 천장을 당기는 힘은 얼마냐? 또는 천장이 실을 당기는 힘은 얼마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장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장력을 흔히 이제 요거를 이제 장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장력하고 크기는 같지만, 이제 정확하게 얘네들이 자체가 장력은 아니에요. 장력은 실과 실 사이, 즉 실 내부에서 그 입자들끼리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제 또 단순하게 해가지고요. 실이 이제 길쭉하게 보통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실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원자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가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좀 단순화 시킨 겁니다. 많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A 원자, B 원자, C 원자 이렇게 좀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실이 안 끊어지는 이유도 얘네들 원자들끼리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텐션, 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만히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가정을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A 원자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지금 서로 다 결합돼 있어서 지금 힘을 작용을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원자는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물체가 당기고 있잖아요. 그쵸? 물체가 실을 당기는 힘. 그래서 이제 물체가 아래쪽으로 당기니까 얘도 이제 가만히 있으려면은 B라고 하는 바로 위에 있는 이 원자가 또 당겨줘야 돼요. 위쪽으로. 그거를 갖다가 FB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B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B가 A를 당기니까 A도 B를 당기겠죠? A도 B를 당겨요. F, A, B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나 A가 B를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B라는 놈도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C라는 원자가 또 이제 얘를 위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F, C,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C가 B를 당기니까 B도 C를 당기겠죠? F, B, C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것은 또 이제 천장이 당겨주고 있으니까 요 실이 전체적으로 가만히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실 입자들 간에 또는 실 원자들 간에 서로 당겨주고 있는 이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네들을 장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도 크기가 하나하나가 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 가만히 있으려면은 아래쪽으로 지금 20N 당기니까 위쪽으로 20N일 것이고, 작용반작용리에서 얘도 20N, 또 위쪽으로 20N, 20N, 20N 다 얘네들이 20N이에요. 그래서 장력도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여기서 이제 이런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물어봅니다. 뭐 누가 누구를 어쩌고 하는 힘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이제 뭐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흔히 실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20N이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요거까지 보통 체크를 안 하고 얘네들이 지금 힘이 다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래서 이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구하셨으면은 이것이 곧 장력하고 크기가 같다. 그래서 장력도 20N이다.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체킹을 하시면 좋으냐면은 천장이 보통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하나가 매달려 있을 겁니다. 질량은 2kg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뭐 문제 같은 거 풀 때 연필로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냐면은, 일단 중력이요. 중력은 일단 20N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가만히 있으니까 실이 물체를 위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T라고 기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실이 물체를 위쪽으로 20N으로 당기고 있다. 이렇게 체킹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N에서 출발해서 20N, 20N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천장이 실을 당기고 실이 천장을 20N으로 당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 가서 쭈쭈쭈 20N인데 중간 다 20N인데 생략하고 실이 천장을 당기는 힘이 얼마다? T 이렇게 쓰시고 20N이다. 라고 이제 체킹을 하시면 돼요. 한 이렇게 3개 정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걸리는 장력, 여기에 걸리는 이 입자들 간의 장력, 요것도 당연히 20N이 되게 됩니다. 예, 요렇게만 이제 써주시고 이제 답변을 다 하시면 돼요. 예,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얼마냐? 20N이다. 그럼 또 이제 반대로 물체가 실을 당기는 힘은 얼마냐? 그럼 20N이다. 물체가 실을 당기는 힘, 요거 하면은 20N,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요. 근데 요것은 좀 표현하기가 힘들 겁니다. 요게 지금 뭐라고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근데 이제 물체가 실을 당기는 힘 하면 여기다 거꾸로다가 화살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공간이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 표현하기가. 그리고 그거까지 체크를 하면은 또 이제 그림상 헷갈릴 수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통 여기다가 이제 힘을 표시 안 하고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요런 것들만 이렇게 체킹을 하고, 그 반대는 그 반작용에 있는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생략을 많이 해요. 요것도 이제 생략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여기는 20 타고 올라가서 결국 20이니까 중간에 걸리는 텐션, 장력도 20N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체가 하나가 매달려 있으면은 1, 2, 3 요거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좀 단순하게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려 보시고, 단순하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죠, 그렇죠? 얘네들을 조금 더 미시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확대를 한 느낌인데, 그걸 또 이제 입자들도 그냥 한 3개 뭐 이렇게만 좀 단순하게 해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그거를 좀 단순하게 표현한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힘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그려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은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실이 물체를 당기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응용 문제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응용 문제. 예, 물체가 이제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2, 3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체 한 2개 정도 매달려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질량이 2kg인 물체 하나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에 질량이 3kg인 물체가 매달려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살짝 응용이에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요, 가장 만만한 거 중력입니다. 그래서 3kg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30N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요, 20N이 됩니다. 여기서도 여기다가 이제 장력할 거니까 장력 자리를 좀 냅두시는 게 좋아요.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작용점을 질량 중심에 찍으시는 게 가장 가장 이제 좋은 선택이지만, 우리가 이제 물리학 1에서는 이제 물체의 크기라든지 부피 이런 거를 다 무시하기 때문에 이 작용점을 물체 안에다가만 잘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옆으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당기는 힘들을 표현할 건데 아래쪽부터 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2kg짜리는 이제 실이 양쪽에서 지금 당기고 있을 것이지만 얘는 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쉬운 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kg짜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실이 이 3kg짜리를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얼마요? 30N이다. 여기 T라고 좀 기호 쓰고 할게요. 당기는 힘은 T라고 좀 하고 얘는 크기가 30N일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지 이 물체가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30 계속 가서 결과적으로 실이 2kg인 물체를 아래쪽으로 30N으로 당기게 될 겁니다. 요것도 기호를 좀 T라고 좀 쓰고 할게요. 예, T라고 이렇게 쓰고 할게요. 30N. 그래서 이제 같은 실에 있으면은 결국에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장력도 다 30N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다 30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물체로 넘어가셔서 2kg인 물체를 보시면은 얘는 아래쪽으로 20N, 30N 이렇게 힘이 작용해요. 총 50N의 힘이 작용하죠. 그럼 위쪽에 있는 실이 얼마로 당겨줘야 돼요? 위쪽에 있는 실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위쪽에 있는 실이 2kg인 물체를 아래쪽으로 50이니까 얘네들 상쇄시키기 위해서 50N으로 T'이라고 쓸게요. T' 쓰시고 50N으로 당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 있는 실에 위쪽에 있는 실이 이 물체를 위로 당기는 힘은 50N이고 그 다음에 이 실에 걸리는 장력도 50N이고 최종적으로 가서 이 실이 위쪽에 있는 실이 천장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도 얼마요? 50N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안 끊어지고 실은 질량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힘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힘을 표시를 하시면은 잘 좀 연습을 좀 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잘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장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그런 것들 좀 설명해 봤고요. 간단하게 이제 문제들에 적용하는 방법들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연습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선생님한테 가져오시면은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1-2 F는 MA 적용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질량이 2kg인 A라는 물체와 질량이 3kg인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B를 오른쪽으로다가 10N으로 잡아당겼대요. 이때 이제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물체들을 당기는 힘을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요. 이제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은요. 요 각각의 물체한테 이제 F는 MA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F는 MA를 적용하기 전에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바로 힘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B를 당기면은요.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실이 팽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실이 B를 당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이 A를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당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이 당기는 힘 그리고 이제 중간에 걸리는 장력 이런 거를 이제 T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네들은 뭐 수평면 상에서 뭐 마찰도 없고요. 공기 저항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F는 MA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A에다가 F는 MA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 실이 잡아당기는 힘밖에 없죠? 그러니까 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A의 질량은 얼마요? 2. 그 다음에 가속도는 A라고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B에다가도 F는 MA 이렇게 좀 하나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힘이 두 개가 작용하죠.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T 이렇게 작용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F 자리에 넣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합력을 넣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N이 크겠어요, T가 크겠어요? 예, 당연히 10N이 큽니다. 예, 만약에 T가 크다면은 이 오른쪽으로 당겼는데 왼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건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제 10이 크니까 10 빼기 T 한 거를 여기 F 자리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 빼기 T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3kg이고 가속도는 A 이렇게 이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푸시면은 여기서 이제 A하고 그 다음에 T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식하고 2번식을요, 간단하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식과 2식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더하면은 이제 T하고 T는 날아가게 되겠죠. 그쵸? 날아갑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10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요, 동일해요. 요거 제가 아까 말 안 했지만 가속도는 동일합니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A하고 B가 같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도 동일합니다. 같은 빠르기로, 그러니까 같이 속도가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A라는 문자예요. 그래서 2A 더하기 3A 하면은 이제 5A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A를 구하시면 A는 얼마가 나옵니까? A는 2m/s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도 이제 구해보면은 여기 아무데나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A를 갖다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 볼게요. A2라고 구했으니까 2를 엿다 두면은 2, 2, 4 해가지고 T는 얼마가 나옵니까? 4N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F는 MA를 갖다가 각각의 물체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식이 두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가속도 그리고 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제 이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사실 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식 그림 한번 새로 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라고 하는 물체가 2kg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kg이라는 물체가 B인데요. 얘도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볼 거예요. 서술형이면은 이제 이렇게 하지만 객관식이면은 빠르게 이제 가속도라든지 장력을 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단계 힘을 표시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력 T 그리고 이쪽도 T 이걸 좀 써볼게요. 조금 삐뚤네요,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T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번에는 어떻게 보냐면요. 아까는 이제 각각에다가 F는 MA를 적용을 했다면은 요번에는 얘네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움직여요. 5kg짜리가 같이 움직인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한 물체로 좀 생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요렇게 생각한다면은 전체에다가 한 번에 F는 MA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합력이 얼마입니까? 10N이에요. 한 번에 10N이 되는 거고요. 질량이 5kg이고 가속도 A 하시면은 가속도가 바로 얼마가 나옵니까? 2m/s 제곱. 이렇게 한 방에 나올 수가 있겠죠? 아까하고 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이 T들을 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이제 그림상에서 이 가속도를 갖다가 각각의 질량에다 곱하는 거예요. 가속도를 질량에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합력이 나옵니다. F는 MA 이렇게도 보지만 A 곱하기 M은 F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가속도하고 질량을 곱하면 합력이 나옵니다. 가속도하고 질량을 곱해요. 2, 3은 6, 6N 요게 B라는 물체에 걸리는 합력이에요. 방향은 오른쪽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가속도 곱하기 질량 2, 2, 4 4N이 이 A에 걸리는 합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력을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B에 걸리는 합력은 6N이에요. 근데 B는요,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T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10 빼기 T가 6이잖아요. 그쵸? 그럼 10 빼기 얼마가 6이겠습니까? 10 빼기 4N. 4N 하시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장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력은 여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얼마가 됩니까? 4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A에 걸리는 힘은 요거 실이 당기는 힘 4N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합력은 4N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이제 매칭까지 돼서 제대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시작하든 뒤로 시작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쉬운 데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아무 데서나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뭐 뒤에서부터 시작하셔도 원래 여기서 빠르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순한 데부터 시작하면 원래 더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뭐 그냥 아무 데서나 이제 출발하시면은 쉽게 요렇게 이 장력, 실이 당기는 힘, 그리고 장력, 그리고 이제 뭐 합력, 그리고 가속도 이런 것도 우리가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각각의 물체를 공략하는 거고, 요거는 큰 덩어리 하나를 보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그 숲에 좀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뭐 그런 말 있죠. 그렇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전체를 봐라. 이제 요런 이제 패턴으로 여기를 보시면 되고, 단 나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무를 먼저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렇지만 나무를 볼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사실 뭐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이게 좀 빠른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좀 구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내신 문제에서 서술형으로 이제 문제를 이렇게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남한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차근차근 요래 돼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서술을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이제 두 방법 다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어떤 방식 위주로 많이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이 방법으로 바로 연습을 하시면은 빠르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문제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1-2 F는 MA 적용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예시를 좀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제 A라는 물체가 여기 빗면 위에 있고요. 빗면이 여기 좀 높은 데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물체가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랍니다. 실은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냅두면 공기저항 마찰 없으면은 이제 이쪽으로다가 이제 또르르르 하면서 이제 또르르 타고서는 내려오겠죠. 그쵸? 그래갖고 이때 이제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에 걸리는 힘들 이런 거 찾아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나무를 먼저 보라. 그냥 심심해서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다가 F는 MA를 적용을 해서 구해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다가 이제 힘은부터 표시를 해야겠죠, 그렇죠? 힘부터. 그럼 가장 만만한 건 뭡니까? 중력입니다. 중력 얼마예요? 30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이 B를 이제 위쪽으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겠죠, 그렇죠? T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실이 A를 당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T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의 중력은 필요 없어요. A의 중력은 이제 20N이 존재를 하지만 위쪽으로 수직 항력이 또 20N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는 합력이 이제 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해놔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또 헷갈릴 테니까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존재하는 20N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A에다가 먼저 F는 MA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가 F는 MA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에 작용하는 합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T밖에 없겠죠. 그렇죠? T.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E.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A.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다가도 우리가 F는 MA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래쪽으로 30N, 위쪽으로 T가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다 합력 넣어야 되니까 30 빼기 T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30 마이너스 T 이렇게 넣으시고 B의 질량 3 곱하기 A. 위아래 가속도 같으니까 같은 문자로 둡니다. 얘를 1번씩, 2번씩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1번씩 더하기 2번씩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는 이제 TT 날라가죠, 그쵸? 그럼 이제 30밖에 안 남겠네요. 30은 오른쪽 2A 더하기 3A니까 5A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5, 6에 30, 6m/s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T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요 6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6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2 곱하기 6, 2, 6, 12. T는 12N.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숲을 먼저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볼게요. 숲을 먼저 보라. 숲을 먼저. 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용어로 이제 뭐 1체계, 얘는 뭐 2체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쉬운
그 단어로다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무를 먼저, 각각을 먼저 보라 이거고요. 숲을 먼저 보라는 것은 이제 전체를 한 물체로 보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은 똑같이 그릴게요. 2kg짜리 A라는 물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3kg짜리 B라고 하는 물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치는 좀 달라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5kg짜리 하나로 본다라는 거죠. 또는 이 고정도르래라고 하는 것은 방향만 바꿔줍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펼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지금 얘한테 중력이 30N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력이 이제 TT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30N하고 T 얘네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그림에서는 당연히 직각이죠. 그런데 이 고정도르래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2kg인 물체하고 3kg인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지금 30N이 작용하고, 요렇게 지금 TT, 이렇게 실이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하고 뭐 얘는 반대 방향, 그리고 얘하고 얘도 반대 방향,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90도라 생각하고 풀면은 못 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좀 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일체계 문제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먼저 숲을 본다면은 그냥 5kg짜리 하나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누가 오른쪽으로 30N으로 당기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한 방에 이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꿀팁 하나 좀 드리면은요, 요런 이제 도르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쪽에 공간이 많아요. 요쪽에 공간이 많아요. 요쪽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F&MA 써가지고 가속도 구해주는 그 빈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는 MA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런 상황이니까 5kg짜리에 한쪽 방향으로 30N이 작용하는 거니까 합력자리에다가 30 바로 때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질량 5kg 넣으시고 가속도 A 하시면은 A는 얼마가 됩니까? 6m/s 제곱. 이렇게 한 방에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질량에 곱하신다고요. 각각의 질량에 곱합니다. 그럼 합력이 나와요. F는 MA, AM은 F. 거꾸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속도하고 질량 곱하면 합력이 나옵니다. 6, 3은 18. 얘 아래쪽으로 18N의 합력이 작용하겠죠? 6, 2, 12. 오른쪽으로 12N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은 어떻게 찾아주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 B부터 먼저 볼까요? 이번에 A부터 먼저 볼까요? 심심한데? 원래 이제 힘이 하나만 있는 게 더 쉬워요. A한테는 이제 T라고 하는 실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다 더했더니 12N이래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바로 12N이 되는 거죠. 요게 12N.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실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실이 당기는 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12N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검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검산 한번 해보셔야 돼요. B라고 하는 물체는 아래쪽으로 30N, 위쪽으로 12N이에요. 그럼 이제 합력은 얼마예요? 30 빼기 12 하니까 18.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18N이 될까요? 30 빼기 12 해야지 18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12 구하고 여기 12 구하셔도 됩니다. 그럼 편하신 대로 하는 거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면은 이제 공간 활용도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깔끔하게 이제 문제집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두 가지 방법, 나무를 먼저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숲을 먼저 보는 방법 활용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다 모두 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풀이 적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1-2 F는 MA 적용하기 1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또 다른 유형인데요. 이 문제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르래의 이제 물체가 이제 질량이 2kg인 A라는 물체가 이쪽에 매달려 있고, 질량이 3kg인 B라는 물체가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얘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뭐 가속도, 그리고 이제 장력 이런 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만만한 게 뭡니까? 중력입니다.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0 하니까 20N.
예, B에는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0 하니까 30N. 예, 이렇게 이제 체크해 주시고, 이제 요쪽 실이 A를 위로 당기겠죠? 예, T. 실이 B를 위쪽으로 당기겠죠? 이렇게 T. 팽팽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장력도 이제 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요, 예, 나무를 먼저 보자. 예, 나무를 먼저 보자. 나무를 먼저 보자. 나무를 먼저 보자. 예, 각각의 물체를 먼저 보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로다가 A에다가 F는 MA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A에 적용하는 함력은 얼마죠? 예, 이제 20N하고 T예요. 근데 이제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야 되잖아요. 예, 어디가 크겠습니까? 예, T. 위에 있는 게 더 크겠죠? 예,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움직이는 방향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이제 움직일 테니까 이제 T가 더 커요. 그래서 얘한테 작용하는 함력은 T 빼기 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 자리에는 T 빼기 20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A의 질량은 2kg이니까 2라고 써주시면 되고 A 가속도는 A라고 두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1번식이라고 냅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다가 B에다가 F는 MA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B라는 물체는 힘이 또 두 개 작용하네요. 30N하고 T. 그럼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야겠죠. 얘 얼로 움직여요? 예,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30이 더 커요. 30 빼기 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0 빼기 T 이렇게 이제 함력 써주시고 B의 질량은 3. 가속도는 첫 번째 A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A라고 같은 문자로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2번식이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식하고 2번식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더해볼게요. 1번식하고 2번식을요.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T하고 마이너스 T는 날라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그리고 이건 플러스 30이니까 30 빼기 20이 돼서 결국 좌변에 남는 것은 10N. 요거 하나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2A하고 3A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예, 5A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2m/s 제곱. 예,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또 T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예, 여기 위에다가 넣어볼까요?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4, 그 다음에 20을 넘겨오면은 24가 되겠네요. 따라서 T는 24N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속도하고 이제 실에 걸리는 힘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숲을 먼저 보자. 예,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올까요? 일단 그림을 똑같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르래에 이쪽에는 2kg인 A라는 물체가 하나 매달려 있고요. 이쪽에는요, 예, 3kg인 B라고 하는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 표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단 만만한 중력 20N, 만만한 중력 30N 써주시고 장력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FNM을 적용할 건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20N하고 30N의 힘의 방향이 언뜻 보기에는 둘 다 아래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합력을 50N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정도를 때문에 방향이 반대가 됐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서로 반대로 작용하고 있어요. 30N이 땡기면은 얘 올라오는 거고 얘가 땡기면은 얘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20N과 30N은 정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생각하시기 조금 어려우시면은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죠. 2kg짜리하고 3kg짜리가 있는데 이쪽으로다가 30N, 그 다음에 이쪽으로다가 20N, 그리고 장력 TT 예, 이렇게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쇽 핀 거죠, 그렇죠? 쇽 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얘네 둘 20N하고 30N, 20N하고 30N은 반대 방향으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숲을 먼저 전체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자 이거죠. 5kg짜리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30N, 왼쪽으로 20N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려드리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것만 보고도 한 방에 이제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5kg짜리 있는데 이쪽으로 30N, 이쪽으로 20N. 그래가지고 F는 MA 일단 틀을 좀 만들어 보시면은 살짝만 조금 오른쪽에다 쓸게요. F는 MA 틀을 만들어 두시면은 전체 합력은 얼마입니까? 30 빼기 20.
여길 보시면은 30 빼기 20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더하시면 안 되고요. 30 빼기 20 해서 합력은 10N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전체 질량 5kg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5kg 하시고 가속도 A 남겨주시면은 A는 얼마가 나옵니까? 2m/s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가속도를 갖다가 각각의 질량에다가 곱해요. 가속도를 갖다가 질량에 곱하면 합력이 나옵니다. 따라서 2, 3은 6 해서 아래 방향으로 합력 6N, 2, 2, 4 해서 위쪽으로 합력 4N.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장력을 이제 구해보시면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구해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당연히 그쵸? 그래서 요게 30N이 큽니다. 그래서 30 빼기 T 해가지고 6N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30 빼기 얼마가 6N이겠습니까? 30 빼기 24N. 예, 30 빼기 24N 해야지 6N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T 24N 구하고 얘는 같은 놈이니까 얘도 24N.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주면은 얘 물체에서 얘 빼기 얘가 합력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24 빼기 20은 4 나오잖아요. 그쵸? 24 빼기 20은 합력이죠. 그쵸? 그게 이렇게 4. 우리가 가속도랑 곱한 거랑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은 이제 깔끔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생략을 할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생략을 할 거고, 바로 이거 보면은 F는 MA 하시고, 합력 30 빼기 20 하시고, 바로 하면은 뭐 이거 암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 그래서 가속도 빠르게 구하고, 가속도를 갖다가 질량에다가 때려 박으세요. 예, 질량에다 때려 박아서 옆에다가 합력 쓰세요. 주의할 거는 방향 좀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쪽으로 이건 합력 그냥 쓰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방향은 나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상식적으로. 예, 2km, 3km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기는 힘들 거예요. 예,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때려박아서 합력 쓰시고 암산, 덧셈 뺄셈 요거 암산 하셔가지고 요거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들도 빠르게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추천드리고, 그렇지만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예, 주관식 문제에서는, 서술형 문제에서는 예, 이런 식으로 좀 풀이 과정을 적을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적용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1-2 F는 MA 적용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A라고 하는 물체하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3kg, 2kg인데 이제 붙어 있어요. 뭐 실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의 오른쪽으로다가 이제 뭐 10N의 힘이 작용했을 때 뭐 이놈들의 이제 가속도, 그리고 이제 뭐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요런 거를 이제 구해보라. 뭐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나무를 먼저 보는 방법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먼저, 그래갖고 이제 각각에다가 이제 F는 MA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힘부터 표시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문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면 작용점이 이제 허공에 찍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A 안쪽에다가 작용점 찍으시고 오른쪽 화살표 해주신 다음에 10N 이렇게 이제 써주시는 게 정확합니다. 뭐 이제 크기나 이제 부피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요 테두리 안에다가만 좀 작용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질량 중심에 해야 되는데 물리학 1에서는 이제 뭐 크기 부피 무시하니까 요 안에다가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가 이제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면 이제 B도 같이 밀리겠죠. 그쵸? 왜요? A가 B한테 힘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F, A, B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 그러면은 반작용에 의해서 A가 B한테 힘을 작용하니까 B도 A한테 힘을 작용을 해요. B도 A한테 힘을 작용합니다. F, B, A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힘들을 다 표시를 하게 된 거고, A라고 하는 놈은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이제 B에 의한 반작용.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힘들 다 찾고 가속도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A한테 F는 MA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한테 작용하는 힘은 두 개예요. 그쵸? 그리고 얘 오른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10N이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10 빼기 F, B, A 이렇게 이제 합력을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A의 질량은 3이니까 3 곱하기 A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1번씩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한테도 F는 MA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B한테도요. B한테 F는 MA를 적용해 보면은 B한테 작용하는 힘은 A가 이제 미는 힘밖에 없죠. 그쵸? FAB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AB 하나 써주시고 요것은 B의 질량 2 곱하기 A.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같은 문자로 해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2번식으로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식하고 2번식 연립하면은 이제 A하고 그 다음에 FAB 이런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1번식하고 2번식을 더해버릴게요. 1번식하고 2번식을 더해버릴게요. 그럼 얘네들은요. 작용 반작용에 있는 거고 크기 반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10N 하나만 남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3A 플러스 2A니까 5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A라고 하는 것은 2m/s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요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어디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A 자리에다가 2를 A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FAB는 얼마가 나오죠? FAB는 얼마가 나옵니까? 2 곱하기 2니까 4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FAB하고 FBA는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요것이 4N이면은 요것도 4N이에요. 그래서 같이 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물체를 F는 MA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시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요번에는 숲을 보자. 숲을 먼저 보자. 숲을 먼저 보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할 때는 이렇게 푸시고 객관식 문제에서는 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은 똑같죠?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3kg짜리가 있고 B라고 하는 2kg짜리가 있습니다. A, B 3kg, 2kg 똑같이 해주시고요. 힘을 표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작용점 안쪽에다 찍어주시고요. A의 오른쪽으로 10N이 작용하고요. 그래서 A가 B를 갖다가 밀고요. FAB 그 다음에 B도 A를 밀겠죠. FBA 이렇게 이제 힘 표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5kg짜리 하나를 보겠다라는 거죠. 얘네를 갖다가 한 덩어리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5kg짜리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10N이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방에 F는 MA를 적용하시면은 F는 MA 일단 틀을 좀 써주시고요. 합력은 얼마예요? 10N이죠. 그 다음에 질량, 전체 질량 여기를 나중에 보셔야 돼요. 그냥 한 덩어리로 5kg 곱하기 A 하시면은 바로 가속도 나오죠. 가속도 2m/s 제곱 한 방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F는 MA 또는 A 곱하기 M은 F 이렇게도 보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갖다가 각각의 질량에 곱해서 합력을 찾아주는 거예요. 가속도를 곱해 봅시다. A 곱하기 2 곱하기 2는 4N 해서 방향은 오른쪽이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3은 6 해서 6N의 오른쪽으로 합력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짜잘한 힘들을 찾아주시면은 이제 B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그쵸? 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B는 실제로 적용하는 힘이 FAB밖에 없어요. 그런데 합력이 4N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4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하고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크기가 얼마요? 4N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에 작용하는 힘들 보면은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4N이에요. 10 빼기 4 하면 6N이죠. 그래서 합력이 6N이 나와야 돼요. 근데 6N 맞잖아요. 그쵸? 가속도하고 질량을 곱한 거 6N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산까지 완료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빠르게 모든 힘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객관식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빠르겠죠. 그쵸? 이게 더 간편하고요. 근데 서술형으로 쓰라 그러면은 또 좀 이렇게 좀 써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방법 다 여러분들은 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약간 좀 뭐 하나가 더 땡기시면 뭐 땡기시는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풀이 방법은 자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요거를 추천해요. 일단 객관식 문제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이번 적용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